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뻔뻔한 데다 무책임하기까지 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 전 시어머니도 그러한 사람이었죠. 저의 전 시어머니는 돈이 최고인 줄로만 알고 사람을 무시해대다가 주위 사람을 다 떠나게 만든 막장스러운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전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복수해준 일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 해요. 어머님, 아버님이 새벽에 갑자기 발작이 오셔서 그이랑 같이 응급실에 모셨거든요.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오셨는데 어머님도 와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친구분들 만날 때 연락하는 거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상황이 급박해서요. 네가 시아비 모시는 걸 얼마나 못하면 멀쩡하던 사람이 발작 때문에 쓰러지고 난리니?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 애가 수발을 얼마나 못 들어야 이런 문제가 생기냔 말이다. 기껏 친구들이랑 여행 왔는데 너 때문에 기분 더러워지는 소식을 들어야겠어? 나까지 쓰러져야 속이 후련하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가 출장 간 바람에 저 혼자 아버님 응급실에 모셨어요. 침대며 의자 하나 없는 자리에서 저 혼자 지키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의사랑 간호사는 없다니 말을 해도 항상 이렇게 오버를 하니까 짜증이 나는구나. 그리고 발작 일어났으면 응급실 가는 게 당연하지. 그게 생색을 낼 일이냐? 네가 정말 나까지 쓰러지는 걸 바라나 보구나. 그런 생각 한 적 없는데요. 주민이 사업 망해서 너랑 나랑 같이 지낸 지도 6개월이 다 되어 간다. 매일 보는데도 너 정말로 정 안 드는 얼굴인 거 알고 있니? 눈빛은 표독스럽지, 웃는 건 가식적이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어떻게 해야 어머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너는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게 최선이다. 애당초 결혼 반대했을 때부터 그러게 조용히 꺼져주면 얼마나 좋았니? 주민이랑 주민 아비가 사람 좋은 거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거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려. 저 좋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셨잖아요. 얼마 전에도 아버님이랑 그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님이 있으실 때는 좋다, 이쁘다 하시다가 왜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세요? 내가 주민이랑 주민 아비 생각하면 어지간하면 참고 싶어. 그런데 널 보면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하겠니? 사돈 양반들이나 너나 교사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쟁이나 다름없잖니. 재수 없어서 주민이 사업 망하게 할 거면 재기하게 돈이라도 보태야 할 거 아냐. 그이 사업 망한 게 제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 전에 반대하시면서 궁합까지 봐놓고서 왜 이러시는데요? 내가 아무리 봐도 궁합이 영 아닌 것 같아서 더 용한 곳에서 봤다. 그랬더니 너랑 주민이가 아주 상극이랬어. 이거사. 자꾸 이러시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꾸 트집만 잡으시고. 내가 네 꼴 보기 싫어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주 합가 잘 시켰다. 생각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바로 지금처럼 네가 괴로워하는 모습 볼 수 있다는 거다. 그러게 누가 주민이랑 결혼하래? 내가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니? 왜 반대하는 결혼을 억지로 해놓고 앓는 소리냐? 이 집 며느리 되면 힘들 거라고 미리부터 경고했는데 왜 결혼을 하겠다고 그 고집을 피웠냔 말이다. 어머님도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허락 못하겠으니까 이혼하라면 하겠니? 이게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를 하고 있어? 저의 시어머니는 제가 그리 부유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아들을 갖지 못한다거나 살림을 못한다는 등 갖은 이유를 들며 저를 핍박했죠. 평소 몸이 좋지 않은 아버님의 건강 문제까지도 탓을 하기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아버님의 간병을 맡기는 등 본인은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지 않으려 했죠. 임신인 거 알고 선생일 휴직하게 됐다며. 너 이제 앞으로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마라. 어머님, 제가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거둘 수 있는 건 거둘게요.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나한테 혼나고 싶으면 손 하나 까딱하지 말란 거였다. 휴직을 하게 됐다고 놀 생각하지 말고 주민 애비 간병에 집안일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알겠니? 임신 핑계로 나태한 꼴 보이면 네 시애미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확실히 깨닫게 해줄 거다. 일할 때보다는 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육아휴직이라서 급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교사 월급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집에서 놀 생각부터 하고 있어? 주민이 사업 망하게 해서 네가 입힌 피해는 생각 안 하니? 그거 만회하려면 하루 24시간 내내 일해도 모자랄 판인데 참아주고 있는 거다. 이 집안에 일어나는 불행은 다 제 잘못이라고 점쟁이가 말하던가요? 어머님이 아버님 내버려 두고 친구분들이랑 놀러만 다니니까 문제가 생긴다고는 안 하고요. 나도 당장 아픈 사람이라 너한테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산책 삼아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운동하고 건강관리하는 거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네요? 저는 그럼 더 참을 수 없어요. 분가하고 말지. 몸 아픈 시아비 버리고 분가하겠다는 꼬락서니를 보니 네 그릇을 알만하구나. 교사 집안이라고 그나마 조금 있는 인성을 이쁘게 봐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아주 바닥이야. 저랑 그이 말고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부탁을 하지 그러세요? 사업 잘 나가시고 돈도 잘 버시니 간병인 쓰는 것쯤이야 어려울 일도 아니잖아요. 사업 잘 나가는 큰애한테 아픈 사람이나 돌보면서 괜히 심기상하라 이거니? 선생이라는 애가 그렇게 생각이 짧아서 어디다 쓰겠나 싶구나. 한 바구니에 계란 다 담는 거 아니라는 말 들어는 봤을 거다. 큰애한테 괜히 악영향 미쳐서 이 집안까지 다 망해야 네 속이 시원하겠어? 시어머니의 핍박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저나 남편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은 분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나 아주버님의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은 사업을 복구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죠. 건강을 돌보지 않고 무리한다 싶던 남편은 어느 날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지? 어머님 때문에 지금 힘드냐고 물었어? 난생 처음 탈모라는 걸 겪어봤으면 말 다 한 거 아냐? 엄마도 우리 아끼니까 말이 좀 세게 나가시는 걸 거야. 본성은 아마 착한 사람일 거라 생각해.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 어머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왜 당신 사업 휘청거릴 때 안 도와주셨는데? 그야 나 도와주다가 다 같이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아주버님이 자금 좀 보태달라고 급하다고 하실 때 도와드리다가 그렇게 된 건 기억 못하고? 똑같은 자식인데 아주버님은 사업 망할 것 같으니까 어머님이 땅이며 부동산이며 처분해가면서 도와드렸던 거 기억나지?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그래. 당신한테도 면목이 없네. 미안. 이제라도 안 늦었어. 어머님이 하는 말 때문에 휘둘리는 것도 이제 그만하자. 분가하고 그냥 다른 집에서 살자. 어때? 분가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은 거 말이야. 결과 나왔는데 나 암이래. 그것도 췌장암. 췌장암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나이가 몇인데 췌장암에 걸려? 정밀 검사는 해봤고? 이걸 가족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히 나 죽는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을 텐데.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 결혼한 거긴 한데 그 말은 좀 많이 심하다. 암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 걱정하는 거야? 솔직히 몸에 안 좋은 음식들 안 죽는다면서 편하게 당신한테 먹게 한 어머님이 원망스러울 지경인데. 미안. 많이 부족한 남편이라서 정말 미안. 당신 남겨두고 혼자 갈 자신이 없는데 나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일이 이렇게 됐네. 우리의 얼굴은 보고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살 생각을 해야지. 죽을 생각부터 하고 있으면 어쩌잔 거야? 남편이란 사람이 그렇게 약한 소리 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져? 가뜩이나 아버님의 건강이 좋지 않던 중에 남편까지 위독한 병에 걸리게 되니 집안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더 생명을 이어가다가 제가 출산한 딸아이의 얼굴을 보고 얼마 안 있어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절더러 시아버지도 모자라 남편까지도 잡아먹은 년이라며 장례식장에서 악을 쓰며 절 핍박하더군요. 당연히 장례식 이후 제 딸아이에 대한 시선이며 태도 역시도 곱지 않았죠. 어머님, 애가 지금 기도가 막혀서 죽을 뻔했어요. 아버님 씹던 껌을 애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울면서 껌 달라고 보채는데 그럼 날더러 어떡하라는 얘기냐. 단물 적당히 빠진 거라 애 이 썩을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다. 아니요. 원래 어른이 씹던 거든 후후 불어준 거든 다 위험해요. 뮤탄스균 때문에 충치가 생길 수 있다고요. 적어도 생후 20개월까지는 신경 써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뮤탄스가 나발이고 간에 이빨 관리야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러냐. 내가 키운 애가 그래도 둘이나 되는데 네 훈수나 듣게 생겼어? 왜 사람 먹는 거 가지고 까탈스럽게 굴고 난리냐. 제가 이래봬도 선생이에요. 애들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 어머님보다야 많이 아는 분야도 있어요. 그래, 꼴의 선생이랍시고 애들 좀 머리에 먹물 넣는 법은 알겠지. 그런데 보아하니 예절 교육은 전혀 안 되겠구나. 어디 시어미가 말을 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질이냐? 말대꾸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탁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지켜달라는 거죠. 그이 췌장암으로 죽은 것도 건강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건 아시죠? 비만이며 당뇨가 많이 해로운데 괜찮다면서 밤에 맨날 야식으로 아이스크림이며 피자며 콜라며 마음껏 먹게 하셨잖아요. 아이고 선생질하면 의사 자격증도 같이 따는 줄은 내가 오늘 처음 알았구나. 그래, 네 잘난 건강상식을 안 지켜서 주민이가 암 걸려 죽었다. 이거냐? 그럼 큰 애 멀쩡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아주버님이야 형님이 챙겨드리고 있고 저희랑 따로 살고 있잖아요. 아버님도 그렇고 죽은 그이도 그렇고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고 있고요. 인연이 미쳤나? 그럼 내가 아들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려 한다 이거니?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라는 거 몰라? 제발 부탁이에요, 어머님. 애 양육하는 문제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이 사별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어머님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들어보니 내가 바뀌어야겠다 싶구나. 감사해요, 어머님.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라. 이제부터 너한테 더 모질게 하겠다는 얘기다. 얼마나 착하게 말을 해줬으면 까마득하게 어린 년이 시어미한테 대들 수가 있니? 어휴, 내가 속이 터져서 정말. 어머님이랑 아버님 모시면서 학교 일까지 하고 애까지 키우는 건 정말 못할 짓인 거 아시죠? 친정엄마가 근처에 살아서 애 키우는 거 도움받고는 있지만 더 이상은 저도 힘들어요. 그래, 네가 모시기 싫다고 하니까 나도 속 시원하게 할 말 좀 해야겠다. 막말로 주민이도 죽은 마당에 너랑 나랑은 이제 남 아니니?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갑자기 가란다고 하시면 저랑 애는 어떻게 하나요? 네 애가 나한테 매질 당하는 거 보기 전에 꺼지는 게 좋을 거다. 주민이 죽고 너도 챙길 만큼은 챙기지 않았니? 그이 사업 망해서 챙긴 것도 없어요, 어머님. 그리고 아주버님한테 빌려준 돈은 아직 돌려받지도 못했고요. 이게 아주 돈독이 올라서 미쳤구나. 그래, 얼마면 되겠니? 대체 얼마를 빌려줬길래 그래? 2억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조만간 내가 돌려줄 테니 잠깐만 기다리고 있거라. 솔직히 돈이 그렇게까지 궁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괘씸하여 어떻게든 손해를 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게 돈을 주기 싫었는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해왔습니다. 어머님, 돈 돌려주시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말이 바뀌실 수 있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돈을 주겠다고 한 건 너한테 잘못이 없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였다. 당장 네가 손녀랍시고 데려온 애부터가 이미 우리 주민이 딸이 아닌데 어떻게 이여기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할 수가 있니? 설마 제가 바람을 피웠다는 건가요? 어머님,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점집에 가서 물으니까 다 답이 나오더구나. 어쩐지 애가 날이 갈수록 주민이 닮은 얼굴이 하나도 없다 했어. 아버님이랑 아주버님은 물론 형님도 다들 죽은 그이 닮았다고 했던 건 기억 안 나시죠? 그거야 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믿을 수가 있겠니? DNA 검사에서 당장 네 딸이 주민이 핏줄이라는 것부터 입증하거라. 어머님 고집 때문에 사업 망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죽은 남편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려요. 입증을 하면 그때는 그럼 순순히 2억 돌려주실 건가요?
네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설령 네 말대로 주민이 딸이 맞다 손 치더라도 2억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드릴게요. DNA 검사예요. 저는 떳떳하니까. 그리고 2억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증거가 있으니까 조만간 전달해 드릴게요. 이게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을 했구나. 꼭 그 돈을 받아내겠다고?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네요. 하도 어머님이 그 말을 자주 하셔서 제가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건 네가 정신이 나간 년이라 그런다. 어디 가서 교사니 선생이니 하면서 잘난 척하지 말고 똑똑히 새겨듣거라. 이 집안에 네가 들어오게 한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돈이고 뭐고 한 푼도 줄 건 없으니 그런 줄 알아라.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소송까지 갈 거 있니? 네가 그렇게까지 돈이 궁하다고 한다면 주마. 돈이 궁한 건 아니지만 제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는 받아야겠어요. 남편이 사업 휘청거린 것도 아주버님 도와드리느라 그런 거고 그거 종용하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당장 애아빠 죽고 나서 이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한테 생활비라도 주셨나요? 애 분유값이라도 하라고 돈 주셨냐고요. 적어도 2억의 절반인 1억이라도 주셔야죠. 사람 말을 또 끝까지 안 듣는구나. 돈이 궁하다고 하면 준다고 했지만 2억이니 1억이니 하는 큰 돈을 주겠다고 했니? 네가 이제까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지내고 편하게 먹고 마셨던 거 월세로 다 계산해봐라. 그런 거 감안하면 너한테 돌아갈 돈은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거짓말도 모자라서 마지막까지 절 이렇게 우롱하시네요. 소송밖에 답이 없다는 걸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너한테 고마운 거 하나도 없다. 가난한 집 딸려는 성품도 바닥이라는 거 미리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손녀딸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아까워하시는 분 인성만 할까요? 걔가 왜 내 손녀딸이니? 네 딸이지. 헛소리도 좀 작작하거라. 결국 돌려주지 않는 돈 때문에 힘든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그간 아버님을 간병한 일이며 남편이 받아야 할 상속을 받지 못한 것이며 아주버님에게 빌려준 돈 등을 인정받아 상당한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응당 받아야 할 금액을 소송을 통해 받아내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들은 모진 말로 인해 마음의 상처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내가 점집에 가서 들어보니 지금 당장 이겼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더구나. 네 딸년이며 너며 업보를 제대로 치른다고 점집에서 말해주더구나. 절 미워하시는 이유가 정말로 그 일을 죽게 만든 게 제 탓이라 생각하시는 건가 보네요. 그렇게 미신을 믿으시는 이유가 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기운이 우리 집안이랑 영 안 맞다고 느꼈다. 확인을 해보니 모래지옥에 빨려 들어가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죄다 붙잡아 끌어당기는 사주라더구나. 에라, 이 역병 같은 년. 아버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어머님 혼자서 돌보는 거 쉽지 않을 텐데 형님한테 부탁하시죠. 이제 와서 착한 척 가증 떠는 거 보니 아주 기가 막히는구나. 네가 그런다고 한 푼이라도 더 떨어질 줄 아는 거니? 그렇게 걱정이 되면 소송을 애당초 걸지를 말았어야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동안 헌신한 대가를 받은 것뿐이에요. 이제 앞으로 딸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는 힘들잖아요. 네 딸년도 너랑 마찬가지로 업보를 받을 거다. 지 어미가 남편이며 시합이며 잡아먹은 년인데 걔는 멀쩡하겠니? 보나마나 차에 치이든지 머리에 이상이 생기든지 할 거니까 두고 보거라. 저주를 퍼부으시네요 아주. 제발 어머님 정신 차리라고 저도 빌게요. 점집에 돈 쓰면서 이상한 소리 듣지 마시고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웃는 게 누구일지 두고 보자꾸나. 이 역병 같은 년,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노망이 났나 싶을 정도로 저주를 퍼붓던 전 시어머니. 딸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도 매일같이 제가 일하는 근무지에 찾아와 자신의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시위를 벌이는 등 저를 괴롭히기 위해 온갖 수를 다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이 너한테 벌을 안 내리니 별 수가 있겠니?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한때나마 시아버지였는데
장례식에도 찾아오지 않은 년을 용서할 수 있겠냔 말이다. 위독해지셨을 때 병문안 갔더니 어딜 찾아오냐면서 물통 집어던지셨던 건 잊으셨어요? 내가 너였으면 그 물통 맞고서 무슨 짓이냐고 소리칠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죄를 빌었을 거다.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받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 간단한 이치를 왜 모르니? 저는 지은 죄 없고 이제 어머님, 아니 당신한테 제가 휘둘리고 핍박당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이제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겠단 말이냐? 병실에서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어머님이라고 부르냐면서 기겁하시고 폭언 퍼부으면서 머리채 쥐어뜯던 분이 누구셨죠? 그때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안 말리셨으면 어머님 폭력으로 신고했을 거예요. 협박질이나 하는 인성으로 잘도 애들 가르치겠구나. 너한테 가르침 받을 애들이 불쌍해서라도 앞으로 꾸준히 그 학교에 찾아가 줘야겠다. 네가 어떤 년인지 실체를 똑똑히 밝혀야 문제가 없지. 업무 방해죄로 신고하는 수가 있어요, 어머님. 저는 분명히 경고를 드렸어요. 그래? 그럼 내가 업무 방해는 안 되는 선에서 네가 어떤 년인지 잘 소문을 내줘야겠구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핍박 때문에 시달렸던 저는 정신병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딸아이를 돌보는 문제를 친정엄마에게 많이 도움받고 있던 상황이라 선생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도 되던 시점이라 그냥 일을 때려치우게 되었죠. 전 시어머니에게 더 시달리기 싫어 가족들과 아예 먼 곳으로 이사까지 가버리게 되었던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 약사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 이렇게 불쑥 연락을 하게 돼서 미안.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소연할 사람이 동서밖에 안 떠올라서 연락했어. 설마 아직도 손주 보겠다고 난리 치시는 거예요? 아니, 난임 문제가 꼭 형님 탓은 아닌 거잖아요. 집안 씨를 단절시킬 거냐면서 노발대발하시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동서는 어떻게 이런 어머님이랑 한 집에서 살고 지냈던 거야? 맘 같아선 놓친네. 그냥 병이라도 걸려서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어. 아주버님이랑 분가해서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같이 지내시나 봐요? 그이 사업이 잘 안 풀리는 바람에 합가야 한참 오래전부터 했지. 처음엔 동서랑 나랑 비교하면서 맨날 나 칭찬하더니 이제는 내가 무슨 철천지 원수인 것처럼 대하시니 너무 힘들어. 자식 못 낳는 게 동서 말 맞다나 내 잘못만은 아닌데 아예 귀를 닫고 듣질 않으시니 죽겠어 정말. 정 자식이 필요하면 입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안 그래도 그 얘기 꺼내봤는데 미쳤냐면서 그릇이 날아오더라. 참, 동서 카톡 프로필 사진들 봤는데 동서 딸 민영이가 서울대 입학한 것 같더라고. 너무 축하해. 애 교육을 어쩜 그렇게 잘 시켰어? 나중에 나도 애 갖게 되면 동서가 비법 좀 알려주라. 제가 잘 시켰다기보다는 애가 공부에 흥미를 가진 덕분이죠. 비법이랄 게 뭐 별거 있나요? 손녀가 서울대 갔다고 하면 어머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긴 했어도 고향도 같고 공통점이 참 많았잖아. 나중에 여유될 때 어머니 안주 삼아 술 한잔 같이 하기라도 하자. 저야 나쁘지 않죠. 시간 되실 때 얘기해 주세요. 저의 전 손윗동서는 저와 고향도 같았던지라 서로 통하는 게 많았고 어머님과의 싸움에서 제 편을 많이 들어줬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안부 정도는 주고받으며 교류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런 전 손윗동서에게 딸아이가 서울대 간 얘기를 하면 반드시 전 시어머니가 절 찾아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 시어머니는 제게 그간의 잘못을 사과하고 싶다면서 카페에서 만나자고 요청을 해오더군요. 사과를 한다는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간 당한 걸 갚아줄 요량으로 그 요청에 응했습니다. 나다. 네 옛 시어머니. 너랑 길게 얘기하기 싫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만 말을 하마. 사과하고 싶다고 하시더니 표정 보니까 딱히 그럴 마음은 없으신가 보네요. 너무 거짓말을 편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듣자 하니 내 기특한 손녀가 서울대 갔다고? 형님한테 들으신 것 같은데 왜 그걸 또 묻고 그러세요? 제 입으로 들으면 가짜인 게 진짜가 되기라도 하나요? 싹수 없는 말투는 여전하다만 꼴의 교사랍시고 애 교육은
잘 시킨 모양이구나. 그간 내 새끼 키우느라 고생했다. 여기 가방에 1억 담아놓은 거 줄 테니 양육포기 각서 쓰거라. 아이고 어머님, 1억이나 주신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 돈이 많이 궁했니? 이런 이야기가 쉽게 풀리겠구나. 라고 할 줄 알았어요, 어머님. 사람 말은 끝까지 들으라고 하시던 분이 왜 본인은 못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너 지금 어른을 놀리는 거냐? 내가 그래도 네 시어미다, 시어미. 연 끊은 지가 언젠데 시험이 타령이야 이 할망구가. 댁 같은 인성 파탄자는 10억을 준다고 해도 우리 딸 절대로 못 맡겨. 점집에서 그 딸 당장이라도 안 맡기면 큰 화를 입는다고 했다. 내 말 안 듣고 횡액 입기 싫으면 얼마든지 네 맘대로 하거라. 웃기고 있네. 그 잘난 점집에서 손녀가 서울대 간다는 건 말을 안 해줬나 봐? 내 말 안 들으면 네 딸년이 대학 편하게 다니게 내버려 둘 줄 아니? 미쳐가지고 감히 어른을 할망구니 뭐니 하고 있어. 보나마나 애 혼자서 기르느라 피똥 싸고 있으려니 어디서 가짜는 자존심이나 세우겠다고 말이야. 형님이 나 재혼한 얘기는 안 해줬나 보네? 전 남편이야 댁 말에 기죽어서 살았지만 지금 남편은 댁한테 사정 봐줄 사람 아니거든?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감히. 전 시어머니는 분을 참지 못하고 제게 돈이 든 가방을 휘둘러 오더군요. 저는 머리를 얻어맞긴 했지만 많은 세월이 지났던지라 어린아이가 휘두르는 것만도 못한 위력이었습니다. 정당방위도 성립될 테니 잘 됐다 싶었던 저는 가방을 빼앗아 전 시어머니의 얼굴에 냅다 휘둘렀죠. 어구구 소리를 내며 쓰러지더니 몸을 파들파들 떨며 사람 살리라고 악을 써대는 꼴을 보니 한심해서 더 때릴 생각도 들지 않았죠. 이후로 전 시어머니는 제 분을 못 이기고 알아눕게 되어 날마다 절 원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 손윗동서를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전 손윗동서는 제발 이대로 그냥 놓친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이니 쌓은 업보가 정말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절 괴롭혔던 사람인지라 저는 통쾌할 뿐이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정아. 나다, 준문이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쩐 일로 연락을 다 주셨어요? 너한테 시킬 게 좀 있어서 연락했다. 시킬 거요? 어떤 거 말씀이세요? 너 프랑스 가는 비행 스케줄 언제니? 프랑스요? 잠시만요. 아, 다음 주 토요일에 프랑스 가는 스케줄 잡혀 있어요. 그래, 잘 됐구나. 프랑스 갈 때 내 심부름 좀 하거라. 어떤 심부름이요? 우선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내 화장품 세트로 좀 사와라. 나 쓰는 거 그 비싼 브랜드 알지? 스킨, 에센스, 로션, 크림 풀세트로. 그리고 다음 달이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들고 갈 가방이 없어. 최근에 루이비통에서 최신 나왔다는데 그것도 좀 사오렴. 방금 가방 사진 보냈으니까 확인해보고 한국 백화점에서는 한 7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 혹시 그거 신제품이라 면세점에 없으면 프랑스 가서 직접 사와도 되고. 그리고 준문이 시계가 너무 낡았더라. 어차피 잠깐 찰 거니까 200만 원 넘지 않는 걸로 패셔너블한 시계도 하나 사오거라. 준문이 취향은 네가 잘 알 테니까 그건 굳이 따로 사진은 안 보내도 되겠지? 아, 그렇게나 많이요? 많기는 뭐가 많아? 그냥 나갈 때 사갖고 고스란히 들고만 오면 되는데. 참 깜빡할 뻔했네.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저번에 어디 가서 먹은 와인이 향도 좋고 너무 맛있던데 프랑스산이더라. 한국에서는 못 구하는 거라던데 와인병 사진도 지금 보냈으니 그거 좀 구해와라. 꼭 그 와인이어야 한다. 한 10병 정도? 어머니, 프랑스에서 나갈 때 와인 반출 제한 수량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는 못 가져가요. 제 승무원 캐리어에 다 담기지도 않고요. 그리고 면세점에서 사는 건 세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면 세금 신고하고 가져와야 해요. 그런 거 치면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게 더 나아요. 너 사오기 싫어서 지금 나한테 뻥치는 거지?
승무원은 그냥 다 통과해서 나오더만. 내가 모를 줄 알고? 승무원도 짐 검사 다 해요. 오히려 그런 거 부탁받고 면세 금액 어기는 거 방지하려고 더 철저하게 검사해요. 너 스튜디오스인 거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데 이럴 때라도 쓸모 있으면 좀 좋니? 어쩜 그렇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드는 짓을 하나도 안 하니? 제가 전에 면세 제한 없는 금액 내에서 어머님 필요하신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같은 건 사다 드렸잖아요. 꼴랑 그거 몇 번 사다 둔 것 같고 생색내는 거니? 정작 내가 지금 그 루이비통 가방이 있어야겠다는데 이럴 때 필요하라고 그나마 너 준문이랑 결혼 약속한 거 허락해 준 거야. 어머니, 제 입장도 조금 생각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입장은 무슨? 지금 내 눈에 너는 그냥 심부름하기 싫어서 거짓말 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그럼 좋다. 면세점에서 못 사면 네 말대로 백화점이라도 가서 살 테니까 돈이나 보내거라. 네? 제가요? 장차 변호사가 될 우리 준문이랑 결혼할 거면서 이 정도도 예비 시어머니한테 못 해주니? 어머니, 저희 아직 결혼 전이고 그렇게 큰 금액의 가방을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라서요. 넌 입만 열면 왜 그렇게 거짓말이니? 승무원 애들 생명수당으로 돈 많이 나온다던데 형편이 안 돼? 어이가 없네. 그건 과장된 이야기가 많아요. 저도 그냥 일반 직장인인 거나 다름없고 비행한 만큼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거예요. 아주 따박따박 말 대답하는 것 봐. 내가 괜히 결혼 허락하는 게 아니었어. 너 변호사 와이프 되려거든 나한테 똑바로 해라. 내가 준문이한테 얘기해서 이 결혼 다 엎어버리기 전에. 어머니. 한 달 뒤. 예? 나 다음 달에 여행 가고 싶은데 하와이 비행기표 하나만 좀 끊어줘라. 편하게 누워갈 수 있는 비즈니스 클래스로. 하와이 가시게요? 지금 코로나 풀리고 사람 많이 몰려서 비행기표 엄청 비싸졌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돈을 왜 내? 너 있잖아. 너 지인으로 하면 그냥 공짜로 가는 거 아니야? 어머니, 승무원 무료 항공권이나 할인 항공권 쓸 수 있는 건 직계가족밖에 안 돼요. 준문이랑 결혼 약속했잖아. 약속만 한 거지 아직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잖아요. 현재로서는 저희 엄마 아빠 쪽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뭐? 그럼 혼인신고를 해야 공짜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얘기야? 네.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그냥 아는 사람이면 다 해주는 거 아니라고? 아휴, 내 휴가 계획 다 틀어졌잖아. 어쩔 거야. 친구들한테도 다 자랑도 해놨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한번 여쭤보고 결정하시지 그러셨어요. 너 혹시 이것도 뻥 아니야? 나 해주기 싫어서?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 나와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아휴, 넌 정말 참 쓸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애구나. 모처럼 마음에 드는 짓 하나 했더니 또 이러네. 어머니,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 규정이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규정이고 뭐고 진짜 열받아 죽겠네. 아휴, 그럼 네가 돈 내서 표를 끊어주면 되겠네. 어머니, 지금 하와이행 왕복이 300만 원이 넘어요. 더군다나 어머니가 원하시는 비즈니스면 500만 원은 그냥 넘고요. 내가 끊을 수 있으면 너한테 시키겠니? 어렵게 오빠랑 결혼 허락해 주신 만큼 실망 안 시켜드리려고 지금 열심히 돈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제 사정도 좀 알아주세요, 어머님. 준문이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애랑 결혼하겠다고. 아이고, 속 터져. 오빠, 공부 중이야?
넌 뭐 맨날 당연한 걸 묻냐? 나 지금 비행 끝나고 인천 내렸는데 비행기에서 발목을 접질러서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면 나 좀 차로 데리러 와주면 안 될까? 아이, 지금 한창 집중 잘 돼서 열 올리면서 하고 있는데 이럴 때 꼭 그러냐? 내가 맨날 그러는 거 아니잖아. 나 정말 아파서 그래. 캐리어 끄는 것도 좀 힘들어. 급하면 거기 인천공항에 있는 병원이라도 먼저 가봐. 응급처치는 해줄 거 아니야. 요즘 인천공항 교통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데리러 오라 말아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다쳐서 그런 거잖아. 오빠 왜 이렇게 무정해? 또 시작이다. 내가 집에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아주 만만하지? 오빠 왜 이렇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오빠를 내가 만만해서 이런 부탁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긴 뭐가 아냐. 변호사 시험 몇 번 떨어졌다고 너 운전기사나 하라는 소리잖아. 너 우리 집도 만만하게 보잖아. 엄마가 뭐 부탁했는데 싹 다 거절했다며? 그건 어머니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셔서 그런 거야. 내가 오빠랑 결혼하려고 돈 열심히 모으고 있는 거 오빠도 알잖아. 그런데 자꾸 과한 걸 원하셔서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뿐이야. 결혼 허락까지 해줬는데 너가 못해줄 게 뭐가 있어. 미래 시어머니인데. 이게 다 너가 속으로는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오빠 진짜 왜 그래? 그리고 나 지금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 나 오빠랑 결혼하는 거잖아. 왜 이렇게 남일처럼 말해?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어머니께 다 해드리고 싶어. 너 아픈 거 다 뻥이구나. 이렇게 연락하고 있을 시간에 나 같으면 벌써 병원을 가든 집을 가든 했겠다. 아무튼 나 지금 못 가니까 그런 줄 알아. 정말 너무한다 오빠. 예, 나정아. 네, 어머니. 내가 허리 많이 안 좋은 거 너도 알고 있지? 다음 주 월요일에 허리 수술 잡아놨다. 정말요? 허리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수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될 거예요. 그런 얘기 듣자고 연락한 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스케줄 좀 빼놓거라. 제 스케줄이요? 저 당장 일요일에 미국 갔다가 수요일에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그것 좀 알아서 잘 조정하라고. 너가 나 수술하고 병원 와서 간호 좀 해야겠다. 제가요? 입 아프게 몇 번을 얘기하게 해. 너 말고 누가 또 있니? 아버지는 보나마나 엉덩이 근질거린다고 병원에 안 붙어 있을 거고 준문이는 시험 앞두고 한참 공부해야 되는데 나도 예비 며느리 병수발 좀 받아보자. 하지만 다음 달도 아니고 당장 이번 주 비행 스케줄은 조정이 어려워요, 어머니. 예,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회사에서 너 말고 대체할 사람 알아서 붙여주겠지. 회사에 정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면 되잖아. 아휴, 이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알려줘야 하니?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겼다 해도 관련 서류 다 제출해야 하고 제 인사고과에도 안 좋은 영향이 많아요. 아유, 그 승무원이 뭐가 대단한 직업이라고 그렇게 난리야 난리는. 어차피 비행기 식모 주제. 네? 비행기 식모요?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내가 틀린 말했니? 뭐 유니폼 입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엄청 잘난 일인 줄 알았니? 착각하지 마. 하는 일이라고는 비행기 안에서 밥이랑 술이나 따라주고 화장실이나 치우는 거 맞잖아. 나름 사명감 갖고 일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상처예요. 준문이 같은 대학 나온 친구들은 다 와이프가 변호사, 의사, 변리사, 제일 못난 게 약사인데 아휴, 난 비행기 식모 며느리였게 생겼다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해.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너네 결혼 허락했을 때는
이럴 때 나한테 도움이라도 되라고 한 건데 넌 참 도무지. 아휴. 네 직업에 그나마 장점이 뭐니? 스케줄 근무잖아? 스케줄 조정도 못하면 그게 무슨 스케줄 근무야? 그러니까 빨리 시간 잘 조정해서 와서 간호하라니까. 그렇게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서 스케줄 근무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급한 시간 조정은 죄송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아유, 짜증나 정말.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너 때문에 머리까지 아파 돌아버리겠다. 이건 진심인데 너랑 준문이 결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어머니, 전부터 왜 자꾸 저희 결혼을 인질로 삼고 협박하듯 말씀하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속 시원하게 다 말해야겠다. 준문이 너 비행 갔을 때 선 봤다. 네? 선을 봐요? 너가 매번 이렇게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아예 여자친구를 바꿔주려고 내가 선자리 알아보고 보게 했다. 좀 이르긴 하지만 어차피 준문이 이번 해에는 변호사 시험 꼭 붙을 거라니까 저쪽에서도 좋아하더라. 여자가 아주 참하고 뭐 시키면 네네 하면서 말 잘 듣게 생겼더라고. 준문이도 나빠하지 않는 눈치고. 어머니, 저희 결혼은 어쩌고요? 네 말대로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인데 이게 무슨 범죄니? 원래 더 좋은 상대 있으면 갈아타는 게 당연한 거지. 너도 나름 변호사 남편 두는 꿈을 꿨었겠지? 이제 그런 거 다 날라갔으니 그냥 비행기 식모 주제에 맞게 살아라. 전 오빠가 변호사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 얘기는 이제는 안 통하니까 그만하고. 너 이번에 내 병수발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내가 진짜 인심 써서 다시 생각해보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나오니 진짜 안 되겠다. 다 네 복 네 발로 차버린 줄 알아라. 더는 연락할 일 없으면 좋겠구나. 어머니, 선본 거 사실이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안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엄마가 하도 성화를 부려서 만나긴 했는데 사실 나쁘지 않더라고. 어려서 그런지 고분고분하고. 오빠 5년 동안 변호사 시험 계속 떨어지면서 나 한 번도 뭐라고 한 적 없어. 오히려 짐이 될까봐 난 내 일 열심히 하기만 했어. 오빠 성격이나 날 대하는 태도 전부 너무 달라지긴 했지만 시험 때문에 예민해서 그러겠거니 하고 참고 기다렸어. 시험 붙고 오빠 원하는 대로 되면 다시 옛날에 착하고 날 아껴주던 오빠로 돌아올 거라 믿고 있었어. 어머니가 내 직업 싫어하셔서 스케줄 없는 날에 최대한 연락 많이 드리고 외국에서 작은 선물이라도 사다 드리고 했었어. 어렵게 결혼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해서 혼인신고하고 같은 식구 되면 제일 먼저 모시고 어디로 여행 갈까 고민까지 했다고. 그런데 나 몰래 선을 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가 마음에 드니 나보고 떨어져 나가달라는 거야?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도대체 뭔데? 아무리 어머니가 그렇게 등 떠밀어 선보라고 해도 오빠가 싫다고 거절했어야지. 나라고 뭐 처음엔 좋아서 나갔겠냐? 엄마가 하도 널 싫어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생각보다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서 환승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정말 기가 막힌다. 차라리 나랑 완전히 끝내고 선을 보든지 소개팅을 하든지 했어야지. 이건 나한테 너무 예의 없고 매너 없는 짓 아냐? 몇 번을 말해. 내가 주도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니까. 나 지금 너무 허무하다. 내가 몇 년을 만난 남자가 고작
지 엄마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는 사람이었다니. 야, 말 조심해. 말이고 몸이고 앞으로 조심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은 오빠 같다. 그 여자랑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야! 반년 뒤. 나정아. 누구시죠? 어머, 누구기는. 나 준문이 엄마야. 저한테 아직 볼 일이 있으세요?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서운하게 해? 나는 반갑게 너한테 연락한 거야. 제가 안 반가운데 왜 연락을 하세요? 나정아,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너 아직 우리 준문이 사랑하지? 다시 만나고 싶지? 제가요? 아니요. 아유, 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너랑 준문이가 1, 2년 만난 것도 아니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이 아니니. 아휴, 내가 그땐 좀 미쳤었나 봐. 내가 너희 다시 만나는 거 허락해 줄게. 다시 준문이랑 잘해보렴. 응? 네? 허락이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다들 싹 잊고 새 출발하자는 뜻이야. 준문이도 너 많이 그리워하고 있고. 당장 결혼 날짜 잡고 식부터 올리자. 어떠니? 저기요, 아줌마. 뭐? 너 지금 나보고 아줌마라고 했니? 나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야. 아줌마, 몇 달 만에 저한테 연락해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제가 모를 줄 알아요? 나도 귀가 있고 눈이 있어요. 박준무는 올해도 변호사 시험에 보기 좋게 떨어졌다면서요? 그렇게 붙을 거라고 100% 장담하시더니. 나이도 이제 거의 시험 마지노선인데 참 좌절스러웠겠어요? 그거 알고 그 여자 쪽에서 만나기 싫다고 차버렸고요. 고분고분할 줄 알았던 어린 예비 며느리가 그렇게 돌변할 줄은 예측을 못하셨었나 봐요. 그게 상황이 좀... 아줌마, 허리 수술도 잘 안 돼서 지금 휠체어 신세라면서요? 저런. 혹시 제가 병수발을 못해줘서 그런 거라고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니시겠죠? 아니야. 이제 면세점 심부름해줄 사람이 없어서 많이 힘드셨나 봐요. 비행기 식모라면서 그렇게 무시하던 저보고 본인 아들을 다시 만나라고 할 정도면요. 이제 그쪽 집안에서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니까 아쉬운 대로 저라도 다시 만나봐라 이건가요? 아줌마나 박준문이나 정말 너무 재미있고 이기적인 집안 사람들이네요. 아유, 너가 오해하고 있나 본데 예전에 내가 모질게 했던 건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더 들을 필요도 없고요. 저는 2달 뒤에 결혼해서 그쪽 아들을 다시 만나줄 수 없을 것 같네요. 뭐? 결혼? 누구랑? 그것까지 제가 알려드려야 하나요? 너야말로 우리 준문이 만나면서 다른 사람 만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당신 아들은 되고 나는 안 돼요? 웃기는 사람이네. 걱정 마세요. 난 당신들과 다르게 최소한 양심과 예의가 있는 사람이니까. 박준문이랑 헤어지고 만났거든요. 제 피앙새는 같은 회사 기장님이에요. 박준문 같은 똥차가 가니까 세상에 벤츠가 오지 뭐예요. 기장? 그때 박준문이랑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나. 아직도 아찔해요. 시험 낙방한 남편에 허리 불구된 시어머니까지. 영화처럼 전남친 박준문에게도 제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저희가 호주에서 올릴 거라서요. 그게 어렵겠네요. 저한테 비행기표 구걸하는 집안인데 호주행 비행기표는 꿈도 못 꿀 거 아니에요. 부디 언젠가는 아줌마 아드님이 시험에 꼭 합격하길 기원하고 아줌마 허리도 다 나아서 뛰어다니시길 바래요. 전 당신들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요. 잘 지내세요. 나정아. 같은 직종의 제 직업을 존중해주는 비행기 기장 남편을 만나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반면 전 남친은
끝없는 시험 낙방에 결국은 변호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회사에 사무직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재활치료로 휠체어 신세는 면했지만 아들이 변호사가 돼서 큰 돈을 벌 줄 알고 미리 땡겨서 쓴 대출금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고 하네요. 한치 앞을 모르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그들에게 큰 벌이 내려진 것 같네요. 서연아, 점심은 먹었니? 네, 아빠. 아빠도 식사하셨죠? 엄마 없다고 식사 거르시면 안 돼요? 그래, 잘 챙겨 먹을게. 근데 무슨 일이세요? 저기 아빠가 할 말이 있어서. 무슨 일 생겼어요, 아빠? 아빠가 곧 재혼을 할 것 같아. 너의 동의는 구해야 할 것 같아서. 네? 재혼이요? 엄마 돌아가신 지 이제 100일 넘었는데 그게 말이 돼요, 아빠? 너에겐 면목이 없다. 하지만 네 새엄마 될 사람이 결혼을 좀 서두르는구나. 미안하다, 서연아. 새엄마요? 우리 엄마 암으로 고통스럽게 떠나보내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제게 새엄마라뇨. 아빠,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요. 정말 미안하다. 아빠도 그동안 로펌 운영하며 간병까지 하느라 너무 지쳤다. 새 삶을 살고 싶어. 나에게 행복을 줄 사람이야. 놓치고 싶지 않다. 이해해다오. 이해는 못하지만 아빠가 그동안 힘들었던 건 알고 있어요. 저 그럼 이제 독립할게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독립심이 강한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빨리 내 품에서 떠난다니 아빠가 불안하구나. 저도 이제 20대 중반이고 얼마 전에 중소기업 비서로 취직도 했으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빠. 네가 취직한 곳도 아빠 마음엔 안 들어. 아빠가 지인 통해서 괜찮은 일자리 알아봐 줄게. 전문대라도 대학은 나왔잖니. 아니에요, 아빠. 낙하산은 싫어요. 일단은 비서 일 하면서 정 힘들면 제가 다른 취업 자리 알아볼게요. 아빠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연락 주렴. 외동딸 하나 있는데 내가 못해줄 게 뭐가 있겠니. 너무 독립적일 필요 없어. 알았지? 네, 아빠. 자주 연락드릴게요. 이왕 이렇게 결정된 거 아빠가 행복하면 좋겠네요. 그래, 정말 고맙다, 서연아. 오늘 즐거웠습니다, 서연씨. 사진보다 훨씬 미인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찬 씨랑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모델 일도 잠깐 하셨다고 그랬죠? 인터넷 찾아보니 대학 내일 표지가 나오네요. 와, 멋지십니다. 아, 벌써 찾아보셨나요? 네, 그냥 알바로 잠깐 했었어요. 미인이신데 성격도 털털해서 제가 참 편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로스쿨 재학 중이라 바쁘긴 하지만 꼭 계속 만나고 싶어요, 서연씨. 저도 주찬 씨 괜찮은 분 같아서 만나고 싶지만 변호사 시험 준비하셔야 하잖아요. 제가 괜히 방해되진 않을까 조심스럽네요. 변씨도 붙고 서연씨에게도 잘할 자신 있어요. 제게 기회만 주신다면 서연씨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요. 제게 기회를 주시겠어요?
주찬 씨, 성격이 급하신가 봐요. 네, 저도 좋아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 씨. 기분이 날아갈 것 같네요. 앞으로 공부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야 저도 좋네요. 참, 집이 강남역이라고 하셨죠? 네, 강남역하고 신논현역 중간쯤이에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서연 씨는 아까 독립하셨다고 했죠? 네, 전 강남역 근처 원룸에서 자취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버님이 적적하시겠어요. 실은 아빠가 재혼을 빨리 하셔서 다른 분과 함께 살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네, 재혼하신 여성분 자녀들이랑 함께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독립한 것도 있어요. 그러셨군요. 같은 집에 살기엔 좀 어색하겠네요. 네, 아무튼 아빠랑은 연락 자주 안 해요. 서연 씨, 우리 다음 주 주말에 또 만날까요? 그래요. 제가 시간 맞출 테니 휴식이 필요할 때 연락 주세요. 엄마, 저 결혼하고픈 여자가 생겼어요. 뭐? 변호사 되자마자 결혼을? 어떤 여잔데? 중소기업 임원 비서하는 친구예요. 대학 때 모델을 할 정도로 외모도 괜찮고요. 예, 주찬아. 중소기업 비서에서 이미 탈락이다. 그 여자의 대학은 나왔냐? 그럼요. 전문대 나왔어요. 아휴, 전문대가 웬 말이냐. 아들아, 정신 좀 차리거라. 네 아빠 변호사? 너도 변호사해. 네 여동생 의사. 난 한의사인데 지금 약사를 데려와도 모자를 파네. 뭐? 중소기업? 전문대? 엄마, 조건만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서연이 한번 만나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네가 여자를 많이 안 만나봐서 외모에 낚였나 본데. 그래, 좋아.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엄마가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바로 재혼하셨대요. 아버지는 아마 일반 회사원이신 것 같아요. 야, 결혼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았단 말이야? 아버지가 재혼을 빨리 하셔서 사이가 그리 좋진 않은가 보더라고요. 여자애는 어디 사는데? 우리 집에서 멀지 않아요. 강남역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아이고, 안 봐도 비디오다, 야. 집안도 부모도 여자 직업도 별 볼 일 없는데 너 그 여자의 외모에 낚였구나? 여씨 같은 게 우리 아들을 꼬셨구먼. 아니에요, 엄마. 제가 먼저 사귀자고 하고 결혼하자고 했어요. 야, 배주찬, 너 변시 붙고 손자리가 물 밀듯이 밀려오는데 지금 그런 별 볼 일 없는 여자애가 눈에 차니? 넌 욕심도 없니? 안 그래도 마담 뚜들한테 전화 많이 왔는데 다 거절했어요. 전 그냥 서연이가 좋아요. 성격도 편안하고요. 엄마 아빠한테도 잘할 거예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엄마.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너 말고 딴 남자 여럿 꼬시고 있을지 누가 아니? 반반한 얼굴로 상류층 남자 꼬셔서 신분 상승하려는 여시인지 대체 누가 아냐고. 엄마, 서연이 절대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걔한테 아주 홀렸구나, 너? 엄마 한의원 환자 보느라 바빠서 그런 자리 못 나간다. 어머님 만나 뵙기로 약속된 거야? 미안. 내가 결혼 전제로
여자친구 소개해드린다니까 조금 부담스러우셨나봐. 뭐가 부담스러우셔?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신 거야?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 며느리감을 원하셨나봐. 아, 정말? 비서라는 내 직업이 마음에 안 드셨구나. 자기야, 난 아직 결혼에는 큰 관심 없어. 20대이기도 하고. 무슨 말이야, 서연아.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니, 물론 사랑하는데 어렸을 적 우리 부모님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셔서 결혼해도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어. 우린 결혼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잖아, 모든 면에서. 그렇긴 한데 오빠 부모님이 조건을 많이 보시나 봐, 원래? 가족들이 다 전문직이다 보니 더 그러신 것 같아. 아, 그렇구나. 난 돈이 많거나 직업이 뛰어나다고 행복한 것 같진 않아서 조건 별로 따지고 싶지 않아. 물론 자기가 변호사인 건 훌륭하지만 아니었다 해도 난 자기를 사랑했을 거야. 알지, 서연이 마음. 다 알아. 조금만 기다려줘, 서연아. 내가 잘 설득해볼게. 만일 가족분들이 많이 반대하시면 굳이 밀어붙이지 마. 엄마 돌아가시고 나 혼자 살다 보니 가족의 소중함을 알겠더라고. 아니야, 난 너랑 꼭 결혼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서연아, 원룸에 혼자 사니까 외롭지? 아니야, 가끔 엄마 보고 싶을 때는 있지만 괜찮아. 하긴 남자친구 있으니 그래도 든든하겠다. 안 그래도 남자친구가 벌써 결혼 얘기를 꺼내네. 우리 아직 20대 중반인데 벌써? 변호사 시험 붙더니 바로 밀어붙이네. 네가 엄청 좋은가 보다야. 성격은 좋은데 본인이 생각한 바가 있으면 불도저같이 밀어붙이더라. 그렇구나. 남자친구네 집안 다들 전문직이라며. 뭐 너희 아빠도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이시니 꿀릴 건 없겠네. 딱히 말 안 했어, 우리 아빠에 대해선. 왜? 같은 변호사 집안끼리 말도 잘 통하고 좋지 뭐. 남친 어머니께서 내가 중소기업 비서라는 이유로 반대하신대. 진짜? 헐, 니네 집안이 훨씬 부자일 텐데 그걸 모르시니 반대하시나 보다. 그냥 다 말씀드려. 숨길 이유가 없잖아. 내가 아빠랑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난 조건 따지면서 결혼하는 건 별로야. 그게 우리 아빠 돈이지 뭐 내가 번 돈인가? 우리 나이가 아직 어려서 네가 결혼이 절실하지가 않은가 보구나. 하긴 대학 때 네 조건만 보고 대쉬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잖아. 그러게 말야. 난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싶어. 우리 부모님이 하도 많이 싸우셔서 싸우는 건 딱 질색이야. 돈 많으면 뭐해? 부부 사이 안 좋으면 완전 감옥이 따로 없지. 근데 그러다가 그쪽 부모님이 너네 헤어지라고 하면 어떡해? 상관없어. 그런 부모님을 시부모로 두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과 인연이 아닌 거겠지 뭐. 그래, 우리 아직 미래가 창창하다야. 그래도 때 되면 밝혀. 그래, 상황 봐서. 아가씨가 성서연인가? 네, 맞는데 누구신가요? 나 주찬이 엄마예요. 어머, 어머님, 안녕하세요. 먼저 연락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나 아무 연락이나 받는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한의원 진료가 얼마나 바쁜데. 네, 어머님. 항상 바쁘시다고 주찬 씨한테 들었어요. 에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 주찬이가 하도 아가씨 한번 만나라 그래서 연락한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일단 난 둘이 만나는 거 반대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까? 네, 어머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하셔도 됩니다. 우리 가족들 다 전문직인 거 들었죠? 우리 가족들 다 전문직인 거 들었죠? 뿐만 아니라 대대로 명문가라고요. 근데 아가씨는 무슨 비서라면서요? 네, 어머님. 중소기업 임원 비서하고 있습니다. 그쪽 아버지도 그냥 회사원이라고 하고 전문대 졸업에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우리 주찬이가 뭐 보고 아가씨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제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군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한번 직접 만나 뵙고 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 아까도 말했듯이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할 텐데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원. 편하신 시간 말씀해 주시면 주찬 씨와 함께 찾아뵙고 싶습니다, 어머님. 에휴, 전 그렇다면 이쪽으로 한번 와요. 시간은 이따 전화로 알려줄게요. 네, 어머님. 연락 기다릴게요. 서연아, 저기 엄마랑 통화했다며? 어머님이 카톡 먼저 주셔서 대화하다가 통화로 약속 시간 잡았어. 만나주신다고. 들었어, 엄마한테. 근데 우리 엄마한테 나 조건 보고 만난다고 했니? 뭐라고?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엄마가 그러시던데? 네가 나 로스쿨생이어서 만난 거였고 변호사까지 된 마당에 헤어지기 싫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나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 또 우리 엄마한테 너무 예의 없게 했다고 엄마가 아주 불쾌해하시더라고. 그건 좀 아니지, 서연아. 그런 거 어머님이 다 만들어내신 말 같은데 그걸 지금 다 믿는 거야, 오빠? 우리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고? 아무리 반대해도 그렇게까지 하실 분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예의 없었다고? 솔직히 나 전문대 나오고 우리 집안 별 볼 일 없다면서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신 건 어머님이야. 아주 불쾌했던 건 나라고. 이 얘긴 그만하자, 서연아. 둘 사이에서 나도 좀 지친다. 그래도 널 포기할 순 없어. 다음에 엄마가 널 만나면 좀 달라지시겠지. 다시 말하지만 난 행복한 결혼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야.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바보 같은 짓은 안 한다고. 알았어. 미안해. 서연아, 어디야? 지금 6시 넘었는데 엄마 기다리시는데 왜 안 와? 어? 오늘 7시까지 오라고 하셨는데? 전화로 7시라고 말씀하셨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6시까지라고 말했다는데 지금 노발대발 하시고 계셔. 첫 만남부터 시간 약속 안 지킨다고. 아니야, 똑똑히 들었는데 7시라고. 암튼 알았어. 거의 다 준비했으니 얼른 갈게. 그래, 얼른 와서 전화 주면 내려갈게. 뭐 대단한 손님이라고.
집까지 바래다 주러 나갔냐? 집 가까우니까 얼른 바래다 주고 들어갈게요, 엄마. 그리고 애는 어린 게 그렇게 시간관념이 없다니? 엄마가 오늘 약속 7시라고 하셨다는데요? 혹시 헷갈리신 건 아니에요? 너 지금 날 건망증 환자로 몰고 가는 거냐 뭐냐? 에이, 그런 건 아니고요. 화 푸세요. 서연이 실제로 보니 괜찮죠, 엄마? 괜찮긴 뭐가 괜찮냐? 신분 상승하려는 시뻘건 속내가 다 들여다 보이는 능구렁이지 뭐. 아유, 엄마는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서연이 예의 바른 애예요. 예의? 아까 너 화장실 간다고 나갔을 때 날 노려보는 눈이 아주 여시 같더구나. 예의가 투소리하고 앉았네. 설마 노려봤겠어요, 엄마를? 서연이 착한 애예요.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아빠도 괜찮다고 했으니 상견례 날짜 잡을게요, 엄마. 헐씨구, 아주 신났구나. 벌써 상견례 날짜까지 잡게. 엄마, 전 얼른 가정 꾸려서 안정적인 변호사 생활 하고 싶어요. 으이그 이 헛똑똑이야. 그 좋은 선짜리 다 마다하고 어디서 저런 기집애를 데리고. 아휴. 그럼 허락해 주시는 걸로 알고 서연이 아버지랑 맞춰서 날짜 잡고 레스토랑도 예약할게요, 엄마. 아빠, 지금 톡 가능하세요? 어이구, 오랜만이다. 서연아, 잘 지내고 있는 거니? 그럼요. 아빠도 새 가정 꾸려서 잘 살고 계시죠? 그래, 그냥저냥 잘 지내고 있다 난. 무슨 일 생긴 거니, 서연아? 아, 저 남자친구가 결혼을 밀어붙여서요. 상견례 자리 마련했는데 아빠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결혼? 벌써? 어떤 남자니? 괜찮은 사람이니? 그 사람도 변호사예요. 작년에 변호사 시험 합격했어요. 아, 그래? 잘 됐구나. 어느 로펌이니? 그냥 조그만 로펌이에요. 완전히 신입이에요. 아참, 그 아버지도 변호사신데요. 어머님은 한의사, 여동생은 의사고요. 전문직 집안이네요. 집안이 아주 좋구나. 사람도 괜찮다니 다행이고. 우리 딸이 결혼 상대를 아주 잘 골랐네. 아니요, 아빠. 실은 제가 아빠 얘기를 제대로 안 했고 제가 비서인 것도 싫어하세요. 그쪽 집안에 어떻게 얘기했길래? 아빠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고 우리가 괜찮게 사는 집안이란 걸 아예 모르세요. 뭐하러 거짓말했어? 아빠가 창피하니? 아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대형 로펌의 오너이신데 창피할 리가 있나요? 그냥 조건만 보려는 그쪽 부모님이 불편해요. 제 시부모님이 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내가 상견례 자리에 나가서 한번 뵙고 판단해주마. 일단 약속을 잡으렴. 네,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연락 좀 자주 하자꾸나, 서연아. 내 딸 보고 싶다. 새 가정에 자식들도 있잖아요. 제가 괜히 민폐인 것처럼 느껴져서 연락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빠한테. 민폐는 무슨 민폐? 나한테 자식은 너뿐이다. 네가 그런 속물 같은 집안에 시집 가는 거 나도 원치 않아. 어쨌든 한 번은 만나보고 판단해주세요, 아빠. 왜 그쪽 아버지가 성행김 성우진 변호사님이라고 말을 안 했니? 저도 잘 몰랐어요. 서연이가 그냥 자기 아빠 회사원이라고만 말해서. 아니, 이런 우연이 있나? 내가 있는 로펌 오너시잖냐? 주찬아, 그 아가씨
꼭 잡아라. 아주 대단한 분의 따님이셨어. 아니, 왜 그런 말을 안 한 거야, 그 아가씨는?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했겠니? 사람 머쓱하게 만들기는. 엄마가 그동안 너무하셨어요, 서연이에게. 신분 상승이니 뭐니 서연이 그런 애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게, 참. 그 아버지 재산이 최소 몇백억은 될 텐데. 몇백억이 뭐야? 좋기 1000억은 넘을 거야. 그 집안이 본래 사업가 집안이었다고 들었거든. 1000억? 예, 그 부잣집 따님 꼭 잡아라. 내가 정말 미안했다고 꼭 전하고 다시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따님에게 말씀드려라. 근데 서연이가 그동안 저나 우리 집안에 실망이 좀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최대한 잘 말해볼게요. 그래, 그 공주님 꼭 잡아라 주차나? 서연아, 아버님이랑 잘 들어가셨지? 잘 들어가셨어. 지금껏 아빠랑 얘기 좀 나눴어. 아, 그랬구나. 우리 쪽에선 다 결혼 대찬성이시네. 갑자기? 우리 아빠가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라서 우리 집안이 돈 많은 집안인 걸로 밝혀져서 그런 거야? 아, 그런 영향도 좀 있겠지, 아무래도. 실은 나 아빠랑 잘 얘기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아, 오빠. 미안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그러려면 시댁 인성도 무척 중요할 것 같아.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서연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날 봐서라도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아니야, 오빠. 내가 싫어서 어머님은 거짓말까지 하시며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셨는데 이제 와서 날 환영하신다고? 그건 다 내 배경 때문이잖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서연아, 난 너 포기 못해. 아니야. 난 아직 20대고 결혼할 마음의 준비도 안 됐어. 오빠네 집안 좋으니까 나보다 더 현명한 여자를 만나. 난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하고 싶지 않아. 서연아,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우리 엄마 용서해주고 얼른 결혼하자, 우리. 이러지 마.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오빠에 대한 사랑도 식었어. 미안해.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줘. 서연아, 제발. 남자친구와 이별한 저는 지금 무척이나 홀가분합니다. 사람의 배경이나 조건만 보고 깎아내리는 시어머니를 맞이할 자신이 없었기에 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사실 집안만 보면 저희 집안도 빠지지 않지만 저희 아빠 능력을 등에 업고 결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온전히 제 자신을 사랑해줄 남자와 시댁을 만나고 싶네요. 싱글의 자유를 즐기다가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고 싶습니다. 하도 무시무시한 시집살이 케이스를 많이 봐서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